헬로윈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 토요일 서울 이태원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따지면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 8년 만에 최대 규모인데요. 자, 이 사건 왜 발생했는지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사고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가 있다고 하니까 연결해서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황민혁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황민혁 씨. 네, 여보세요? 네. 아유, 하여튼 너무 좀 고생을 하셨는데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거 일단 너무 대한민국에 너무 큰 사건이라서 네. 일단은 저도 인터뷰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서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봤던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인터뷰 응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일단 뭐 보도 보니까 이태원의 인파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또 그 장소에 계셨던 거죠, 그러면? 저는 이태원에 있던 건 아니었고요. 네. 그 근처에 있다가 재난 문자를 받고 혹시 인사사고가 있다고 해서 뭐 어떤 일인지 그냥 가서 처음에는 사실 구경하려고 갔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을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그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고 현장에 직접 있었던 건가요? 네, 해밀턴 옆 골목에. 네네, 그때 상황이 이제 갑자기 경찰차 분과 이제 응급구조대원 분들이 차를 이제 진입이 안 돼서 장비를 들고 몇백 분이 뛰어가시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이거는 엄청 큰 일이 난 것 같다 해서 저도 이제 한번 갔는데 예. 네, 말이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제가 본 상황이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태원 인근에 사람들 인파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못 보셨겠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월드컵 정도의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인파가 몰렸었고요. 네. 얼마 전에 불꽃놀이 축제를 다녔는데 그때랑 그렇죠. 거의 비슷한 인파라고 제가 느꼈어요. 사람이 꽤 많았다라는 건데 일단 네. 갔을 때 우리 민혁 씨가 갔을 때는 좀 넘어지거나 좀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길거리에 수십 명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고요. 네,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폴리스 라인도 막 치고 계셨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골목 쪽으로 좀 더 가보니까 거기 너무나 많은 사상자분들이 피를 흘리고 골목에 이제 얼굴을 가린 채 이제 누워서 계셨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제가 지금 이틀째 잠을 못 자고 약간 트라우마가 온 것 같은데, 예.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남자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심정지가 오신 여자분을 안고 아하. 죽지 말라고 오해라는 모습과 또 이제 여자분들끼리 오신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분들 안고 죽지 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사실 일반 사람이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그렇죠. 볼 일이 없죠, 거의 일반인이라면. 네,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응급구조분께서 이제 숨이 붙어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많이 외치셨고, 그리고 산전하신 분들은 배에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네. 왜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계속 이제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아직 정말 지금 잊지 못하는 장면이 제 앞에 창백하게 이제 싸늘한 시체가 너무나 많았고, 네. 제가 영상을 잠깐 찍었을 때 30명 정도 이상이 제 눈앞에 있었는데, 거기서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예비군 때 CPR이라는 제동기를 배우긴 했지만, 예. 실제로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땅에 누워 계셨는데 사실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좀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네, 놀랐겠네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긴 했었죠.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네. 근데 막상 도와달라고 하셨을 때 도움을 도와주신 분들도 시민분들도 되게 많으셨지만, 네. 사실 망설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일반 시민들도 구조 작업에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는 거네요.
네, 그래도 많은 남자 시민분들께서 예. 도와주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좀 용기를 얻어서 한 번이라도 살려보려고 이제 맥을 짚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맥이 없는 분들도 있으셨고 예. 근데 이제 제 앞에서 손가락을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이제 배운 대로 CPR을 했는데 한 2분 정도 했는데 약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했는데 아마 숨을 거두셨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저한테 굉장히 심적인 트라우마가 온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죄책감도 좀 생기고 안타깝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잘 이겨내셔야 되고요. 좀 SNS 영상을 좀 보면 한쪽에서는 CPR 하던데 한쪽에서는 뭐 춤을 추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당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너무나 많은 인파가 있었고 또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도 길거리에 따라서 뭐 수만 명 있으시니까 아마 예. 그 뒤쪽에 계셨던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때는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누워있진 않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사상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았겠다 했는데 이제 인구가 없던 사람들이 없던 그 골목 쪽에는 정말 많으신 분들이 누워 계셨거든요. 네. 그때 보면 이렇게 제가 어떻게 뭐 표현을 하자면 시체가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표현을 쌓여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네, 너무 많이. 거의 그 정도로 많이 제가 봐서 근데 그쪽은 아직 인력도 없었고 뭐 소방대원분과 경찰분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왜냐 막 이제 출동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쪽 분들은 모르셨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네요. 교통 통제는 어떻게 제대로 되던가요? 아마 응급차들이 사고 현장으로 잘 못 갔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이태원 앞에 길을 보시면 2차 도로잖아요. 네. 네, 아마 이제 구급차들이 이런 거 다 규모가 커져가지고 또 일단은 그쪽 일대가 너무나 차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소방관분들이 차를 다 버리시고 뛰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거의 교통은 아마 진입이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진입이 안 된 걸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황민혁 씨 하여튼 좀 잘 좀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트라우마 관련해서 정부가 국가 트라우마 센터 내에서 이태원 사고 통합 심리 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거기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데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민혁 씨였고요.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임경긴 작가와 함께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사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사건 내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작가님도 이 소식 언제 접하셨죠? 저도 사실 이제 그날 저녁에 네. 뉴스 속보를 통해서 접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SNS를 통해서 이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됐었기 때문에 네. 뭐 뉴스 영상과 함께 뭐 이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련된 얘기들을 접하고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저도 이게 진짜인지 뭐 거짓 뉴스인지 막 구별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깜짝 놀라서 뉴스를 보곤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그랬었어요. 이게 예. 이제 사실은 이태원 거리에서의 그 할로윈 축제라는 게 뭐 10여 년 동안 이제 계속 대회에 왔었던 거기 때문에 뭐 일상적인 축제로 생각을 해왔는데 거기서 좀 비현실적일 정도로 충격적인 영상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는 걸 보고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시민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사건 이게 일어나게 된 배경하고 현재 피해 상황까지 한번 좀 짚어주실래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일 오후 10시 10분께였는데요. 해밀턴 호텔 옆에 그 좁은 골목길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약한 그 폭으로 치면 한 4m 정도 되는 좁은 골목길인데 수천여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떠밀린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 위로 다시 이제 사람이 포개지는 압사 사고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집계되고 있는 사고 피해 사망자가 154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중상자가 33명,
그리고 이제 경상자 116명 등 총 303명의 사상자가 지금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중상자가 3명이 줄어서 36명에 3명이 줄어가지고 33명으로 지금 집계가 된 게 좀 바뀐 상황이고요. 사망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53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이 지금 완료된 상태고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YTN 뭐 인명 피해 상황은 저희가 수시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도 시간 자체가 토요일 밤 23시 40분 정도에 처음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 피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몇 시간 만에 사망자 수 또 피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집계될 때만 하더라도 뭐 20여 명 정도가 인파에 깔렸다 이렇게 신고 접수가 됐었고요. 그게 네. 이제 22시 10분 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벽 시간대로 넘어가면서 오전 1시 30분 정도로 넘어갔을 때는 59명의 사망자와 150여 명의 부상자, 그러다가 오전 3시경에는 다시 이제 120여 명의 사망자로 집계가 바뀌었고, 그리고 오전 4시경이 되면은 146명 사망에 150여 명 부상, 그리고 5시 그러니까 05시 30분경이 되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149명 사망자에 150여 명 부상, 그리고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151명,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오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4명으로 지금 집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영상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워낙에 좀 현장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고요. 네. 그리고 경찰 인력이라든지 소방 인력들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이제 피해 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계하는데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워낙에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사망 집계를 하지 못하고 일단은 이제 부상자로 집계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뭐 집계가 좀 정확하게 금방 안 되는 그런 차원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집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 사망자가 그렇죠. 100명을 넘는 걸로 급격하게 이제 바뀐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3년 만에 노마스크 헬로윈 축제입니다. 이태원에 한 10만 명 이상 몰릴 것이다. 이런 예측은 이미 나왔었거든요. 이 참사 원인이나 또 얘기를 두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정부나 경찰, 서울시 또 구청, 지자체, 뭐 소방 등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 이태원이 포함되어 있는 용산구에 대해서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오는 이제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금 정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관공서는 일단 조기가 개항이 되고 그리고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주 리본을 이제 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치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이런 또 큰 규모의 축제가 있을 때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시민들이나 혹은 이제 언론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첫 번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는 건 이미 예고가 돼 있었고요. 예측이 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언론계 종사자들도 알 수 있는 게 뭐 경찰이나 이제 용산구청에서 미리 배포했던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10만여 명 이상이 운집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미 좀 예상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지난해 이전에 뭐 이태원 축제 때도 항상 이 정도 규모 이상의 인파들은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두가 뭐 경찰의 통제라든지 뭐 소방 인력들의 배치와 뭐 현장 상황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의 인파에 비해서는 경력의 이 투입 인원 규모가 좀 지나치게 적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대체로 형사 사건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인력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었다. 네. 그래서 마약 사고를 이제 미리 좀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소매치기 같은 이제 형사 사건들을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의 경력들 위주로 배치가 됐고 현장의 안전을 통제하는 쪽에는 경력이 적었다. 별도로 배치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의도 불꽃축제 그거랑도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차가 또 사람이 엄청 많아서 거의 마비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면 뭐 폴리스 라인도 없었던 것 같고 경찰도 보면
200명이 아닌 137명이 지금 배치가 됐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 대부분 사법 경찰이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네. 마약이나 뭐 강제 추행, 소매치기 이런 범죄 단속하려고 했던 그런 경찰로 보이고 정복 경찰관은 58명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뭐 지난 여의도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사고는 당연히 이제 발생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1차적으로는 시청,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이제 관할 구청 등에서도 협조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걸로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 지하철역, 여의나루역이라든지 여의도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지하철에 그냥 이제 지나가게 하는 정찰하지 않게 하는 조치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좀 애초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리지 않고 좀 분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포대교를 건너가는 시민들도 있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을 넓은 공간에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이제 미리 조치가 취해졌었던 게 있었고요.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정복을 입은 경찰이 통제하는 거하고 사법 경찰은 완전 차이가 나죠. 예. 완전히 차이가 나죠. 네. 사법 경찰은 뭐 말을 한다고 해서 이제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알 수도 때문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복을 입고 교통 질서를 통제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경력이 더 많이 배치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에 상황이라든지 2019년의 상황이라든지 네. 예전에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할 때 경찰 병력이 배치돼서 뭐 통제선을 치고 그리고 이제 차량 통제를 하거나 이런 그 사진이나 영상들이 공유가 되면서 그 당시 상황들과 이제 비교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이 다소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게 우려할 상황 아니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대통령도 일단 대국민 담화를 했고요. 네. 뭐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상민 장관 등도 이제 나와서 발언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논란이 된 것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애초에 이제 이 상황이 단순히 뭐 경력이나 그러니까 경찰이나 뭐 소방 인력을 더 배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한 게 지금 제일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추가로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경찰 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같이 토요일에 이제 광화문에서 있었던 보수 진보 집회 이제 그쪽에 경찰 병력을 많이 배치해야 됐기 때문에 이태원 쪽으로는 그만큼의 병력을 좀 추가로 증원하기 좀 어려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뭐 핑계를 대고 이제 책임을 면하려는 쪽으로만 발언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뭐 기존의 다른 축제나 행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경찰 병력의 통제라든지 지원 전략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인데 네. 그러면 다른 축제들 아까 우리 짚었던 것처럼 여의도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불꽃축제라든지. 규모가 훨씬 컸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없었던 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병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통제를 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뭐 마치 불가항력처럼 무슨 뭐 태풍이나 뭐 바람 피해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이 주무부처 장관이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자, 같습니다. 관련 또 지자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하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용산구청장은 18시간 만에 입장을 냈고요. 또 서울시장 같은 경우 외국에 있다가 지금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 이제 출장을 갔다가 일정을 이제 끊고 이제 급하게 귀국을 해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제 어제 지휘권을 인계를 받아가지고 네. 이제 수습에 나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고 나서 처음으로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18시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입장 표명이 늦었느냐?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 사과보다도 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다 이런 취지의 또 발언을 하는 바람에 관할 구청장으로서 이제 옳은 태도냐 이 부분에 대한 또 비판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장에서 직접 심폐소생술과 또 구조 활동을 도운 익명의 현직 의사분이 있는데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고 현장에 직접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먼저 이태원 일대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많은 뉴스에서 접하셨듯이 당시 이태원 일대 매우 많이 혼잡했습니다. 예.
들어가려는 사람하고 나가려는 사람이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들어가려는 사람은 나가려는 사람한테 밀려 나가고 나가려는 사람은 들어가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직 의사라고 제가 들었는데 직접 구조 작업에 참여도 하신 건가요? 네. 처음 구조대원분들이 네. 환자들을 이제 큰 도로로 이송하고 그다음에 불과 몇 분 만에 이제 다음 환자분들도 계속 이동이 되다 보니까 구조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바로 현장으로 구조 작업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환자들 당시 상태가 어땠습니까? 뭐 보도에 따르면 뭐 복부 팽창 얘기도 있고 뭐 피가 난 것도 있고 이러는데. 네네. 당시 환자들은 대다수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요. 맥박이나 호흡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네. 얼굴이 창백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피가 나고 구강 안에 피가 고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CPR을 진행하던 중에 예. 복부 팽창을 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당시에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뉴스 보도를 하고 난 뒤에 보고 나니 압사 사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고 당시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장기들이 파열이 되어 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구조 작업을 하면서 의식이 돌아온 분들도 있었습니까? 당시 그 현장에는 구조대원분들 제외하고 예. 의료인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또한 대다수 시민분들도 적극적으로 의료인 지시에 따라서 구조 작업을 하였는데 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의식이 돌아오신 분은 수십 명 중 단 한 분만 계셨습니다. 한 분 돌아왔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좀 남성분들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시 제가 직접 있던 위치에서도 혼자 대부분 여성들이셨고 나이도 네. 너무 어려 보이셔서 아직까지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게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아쉬웠던 부분 그런 게 있을까요? 당시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분들도 계시고 경찰분들도 계시고 수많은 시민분들도 다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네.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혼자 파였고 응급처치가 가능하신 분들에 비해서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네. 구조 인원이 많이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현장에 또 이 장면을 계속 봤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좀 아픔으로 또 의사 선생님이 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이런 걸 경험했던 분들한테 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다수 계셨기 때문에 네. 주변에 의학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주변에 의료진이 계신 상황에서 함께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먼저 용기를 내셔서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119 상황실 센터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단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예.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 구조 요청이나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상황실 센터의 지시에 따라서 구조대원분들이 오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환자들 돌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 하셨는데요. 잘 좀 추스리고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익명의 의사쌤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자, 임경미 작가님. 네네. 현장에 많은 분들이 또 이 위기 상황을 좀 하기 위해서 의사든지 시민들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 좀 들어보면 너무 사고가 급박하게 또 일어났기 때문에 구조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장에 이제 구조 활동에 참여하셨던 시민들의 인터뷰를 네. 들어보면은 워낙에 이제 사고 자체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또 이제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제 압사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마치 이제 그 포개지듯이 두 겹, 세 겹씩 이렇게 눌리는 상태였어서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아래 깔린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20분씩 걸리기도 했다. 그렇죠. 이런 증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지금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숨이
좀 잘 안 쉬어지는 압사 사고 상황에서는 피가 돌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골든타임을 보통 이제 4분 정도로 4분. 잡는다고 합니다. 네. 이제 4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피가 뇌에 전달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은 좀 생명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넘어가는 좀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네. 이번 경우처럼 사람이 몰려 있어서 구조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람을 끄집어내는 데만도 20분씩 걸려버리면 그런 상황을 좀 놓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방 인력이나 경찰 인력들이 이 현장에 다 닿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워낙에 좀 소음이 심하고 사람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이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아가지고 통제가 전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계속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미리 만약에 경력이 투입이 되거나 이런 안전 통제 요원들이 투입이 돼 있어서 곳곳에 배치된 상황이었다면 의견이 전달되거나 네. 상황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좀 용이했을 텐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 관련 인력들이 좀 흩어져 있거나 이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장악력을 유지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급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현장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초기 시간을 놓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현장 이 중계하고 있는 또 언론 보도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 시신 영상 이렇게 무분별하게 반복해서 또 이 재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이 성명을 했어요. 이거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뭐 YTN을 비롯해서 다른 언론 매체들도 보도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30일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큰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은 또 하나의 커다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사로 인한 추가적인 심리적 트라우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능하면 이 참혹한 영상들을 반복 시청하도록 영상을 너무 많이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언론에서는 좀 피할 것을 좀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SNS나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이런 영상들을 자꾸 이제 유포시키는 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해주십사 시민들께도 그런 좀 당부를 했습니다. 자, 외신들도 일제히 헬로윈 참사 보도를 했는데 일단 미국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상단에 속보창으로 계속 1시간 정도 실시간으로 전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초반에도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한국의 최근 역사상 이 평화 시기에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사고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 같다 이렇게 전하면서 워낙에 이 할로윈 축제 자체가 장시간 동안 홍보가 됐었기 때문에 인파 관리라든지 계획과 관련해서 제대로 세웠느냐 관련 당국들이 이런 조치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는 2014년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인명사고를 인명피해를 낸 사고 중 하나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고요. 네. AP통신 역시 한국에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직전의 마지막 사고도 젊은이들의 피해가 컸다. 마찬가지로 이제 세월호 참사를 뜻하는 겁니다. 외신들이 지금 8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랑 같이 연결해서 또 같이 언급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도 20대 그리고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분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입으셨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뭐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10대 피해자들도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언론들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이 우리의 어떤 공공 영역이라든지 국가 영역에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 때랑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는 언론 매체들이 해외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세계 각국 정상들도 깊은 애도를 전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한국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부상자들이 조속히 쾌유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메시지를 냈고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같은 경우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매우 참혹한 사고로 젊은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귀중한 생명을 잃은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매우 슬프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밖에 뭐 리시 수넥 영국 신임 총리 그리고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 그리고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등도 우리나라에 이제 조전을 보내왔습니다. 자, 정치권도 뭐 모처럼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정쟁을 멈추고 지금 사고를 수습하는 데 일단 집중하자는 데에 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뭐 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대통령처럼 직접 현장을 찾고 또 이제 현장을 수습하고 국민들을 위로하는데 당 차원에서 협력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부분에 정치력을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3부에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헬마우스 임국희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부 마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 또 특보 진행하겠습니다.